물이 반밖에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 이런 걸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관점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이분에 따르면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도 정말 없기보다는 못 보고서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꾸라고 조언하는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씨를 양양은의 인터뷰 선물에서 만나봅니다. 세상은 보는 만큼 가질 수 있고 보는 만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기는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싫은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 아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유일무이한 관점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일단 그 책 출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지금 모든 기업이 가장 섭외하고 싶은 강사에 드셨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도 드셨어요. 네. 일단 사실 베스트셀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네. 관점 디자이너. 어떤 건가요? 관점 디자이너라는 건? 제가 기자라는 직업도 11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실이라는 홍보라는 표현이 넓으롱 알릴 뽀자를 쓰잖아요. 넓게 알린다는 뜻인데 만약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네. 포스코의 뭐 상무님 그분 홍보 잘하신 거죠. 네. 포스코에 에너지가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홍보 넓게 알린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을 이렇게 되돌려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홍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고객의 관점을 바꾸는 일이구나. 우리가 뭐 우유 회사가 어떤 그 대리점 점주한테 막 이렇게 막 폭언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우유 제품 본질이 뭐 안 좋은가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코를 바라보는 것도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죠. 본질하고 이게 보는 관점하고에 따라서 본질이 잘못 보일 수도 있구나. 본질은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유나 그런 유제품이라든지 거기서 만드는 제품들의 본질보다 관점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거죠. 네. 잘 만든 제품은 많다는 거죠. 잘 만든 서비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을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들은 오히려 관점을 바꾸는 일이 아닌가.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홍보란 단어는 이 표현으로 적확하지 않다.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찾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나는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직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무척 노력하다가 찾은 게 내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적확한 표현이 뭘까를 찾다가 관점 디자이너구나 라는 거를 찾아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여쭤볼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여러 기업과 관련이 돼 계시고. 그들에게 관점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제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서 이런 관점으로 볼까요? 라고 제시를 하는 일을 정확히 하는 거고요. 그 일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기자분들을 만나서 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보도자료 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올고지 그 한 방향을 향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객들이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설정해놓고 저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KBS다 그러면 KBS를 어떻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갑니다. 국민의 방송이다 그러면 진짜 국민의 방송이라는 걸 어떻게 느끼게 어떻게 관점을 줘야지만 이게 국민의 방송이라고 느낄까? 뭐 방송국이면 뭐 만나면 뭐한 친구라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 사람들이 맞아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줄까? 그런 어떤 관점을 줘야지만, 어떤 관점을 갖게 해야지만 그런 생각이 들까?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우리를 봐줄까? 그거 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호도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거나 또는 호도를 할 우려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검증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충심을 다해서 이 회사를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진짜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도구마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다가도 그게 발견되면 딱 멈춰요. 안 해요. 돈이 탐나면 하겠죠. 그러나 내 재주를 이용해서 잔재주를 통해서 관점을 바꿨는데 나쁜 사람을 관점을 바꿔서 좋게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점검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취지랄까요? 이 책을 쓰시면서 일반 대중들한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어떤 거가 될까요? 거기 맨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없는 건데, 없는 거냐 못 본 거냐 하는데 못 보고 없다고 우기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보거든요. 세상은 보는 만큼 가질 수 있고 보는 만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기는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지도 못해놓고 네. 아직 다 알지도 못 봤다는 걸 못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싫은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다, 잘못됐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니?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드리고 싶었고, 그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이런 작은 것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르게 보이잖아. 네. 이런 것들을 예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없는 건지 못 본 건지 함부로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보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보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없는 거가 아니라 보지 못했다라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네. 많이 봐서 어느 순간 있다는 거를 찾아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관점을 바꾸는 그 순간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못 본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순간도 수많은 경험 끝에 나오는 건지, 아직 아니면 정말 그냥 내가 한번 관점 바꿔 생각해 볼까 하면은 비교적 단기간에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과가 떨어졌어요. 근데 당연히 가을이니까 떨어졌겠지 하면 만일력이 발견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르키메데스는 사람이 목욕탕에 쑥 들어갔는데 물이 넘쳤어요. 내가 체중이 좀 나가니까 넘치겠지. 그럼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발견됐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과 저게 왜 그럴까라는 질문, 인터로명이라는 마크가 있는데 물음표하고 느낌표하고 붙어있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하면서 내 안에 내재된 스키마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각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내 안에 내재된 게 많고 체화된 게 많으면 해석하는 힘이 세진다. 그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입체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은 입체인데 우리가 축을 하나 딱 빼요. X, Y, Z라는 축이 있어요. 근데 내가 Z축을 딱 빼요. 그러면 생각이 평면으로 바뀌거든요. 네. 한 축을 딱 빼요. 그럼 선으로 바뀌거든요. 선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때문에 못 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다각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생각이 입체여야 되거든요. 그렇다, 입체라는 거는 다른 쪽에서 다른 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면 한 면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내 생각이 뻔히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감춰준 것도 마치 그 피카소의 큐비즘처럼 그 입체를 평면으로 풀어내서 해석을 하든 그 입체를 보려는 다른 다각적인 생각을 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딱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당연함에 던지는 왜,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 그걸 당연함에 던지는 왜를 통해서 당연함에 갇히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바쁘신 분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그렇게 바쁘신 삶을 사시는 가운데서 남 못지않게, 내지는 남보다 그 이상으로, 근데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과 질문하는 능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거세요?
염두에 두는 거예요. 몰두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럼 생각을 자유롭게 놀아요, 그냥. 그리고 그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번쩍할 때 그 생각을 끄집어서 이렇게 조합시켜요. 염두에 둔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는 차전호서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저는 맨날 이렇게 루틴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정해놓죠.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발한 생각은 몰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세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보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마음을 푹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바로 일 안 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는 몰두한 거 아니었어요? 염두죠, 염두. 염두에 둔 거죠. 번쩍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너무 그 몰두와 그 염두에 둔다는 표현이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염두에 둔 거예요. 몰두는 너무 들어가서 본 거예요, 계속. 걔만. 그렇죠. 걔만 본 거죠. 근데 목욕탕 염두에 뒀다가 물이 흘러 넘치는 순간 그 염두에 있던 게 이쪽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이거였구나라고 딱 그 생각이 번쩍한 거죠. 염두에 두고 계시다 지치실 때는요? 없어요? 비우죠. 그때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자요. 자거나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염두에 두는 상태로 돌아와요. 네. 사실은 하시고 계신 일로 인해서 그 기업의 관점에서 더 많이 고객의 관점을 디자인하고 좌지우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책에 보면 개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거나 내가 좀 같이 이렇게 응용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라는 거 내지는 관점을 디자인한다는 거를 좀 개인 레벨로 내려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항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와 물이 반이나 남았어. 그 예가 가장 또는 뭐 우산장수 그 어머니 이야기 있잖아요.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미치곤 하는데 개인 레벨로 이걸 낮춰보면 관점을 디자인하는 것이 개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내지는 왜 중요한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 책에 우리 김범수 장 때문에 인사이트를 얻었던 올드보이의 예가 들어가 있어요. 카카오톡 김범수 장.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자기랑 대화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를 관점을 딱 바꿔서 나랑 대화하는 법 이렇게 하면 달라져요. 다르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자기랑 대화 잘하는 사람이 남하고도 대화 잘해요. 자기랑 대화 못하는 사람 남하고도 대화 잘 못해요. 예를 들면 학생을 하나 보죠. 국어라는 과목을 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지? 그냥 관성대로 가서 국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여기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국어라는 것을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지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분적분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못 가르쳤냐는 거예요. 또 인생이 다 미분적분이다? GT? 저거 미분적분이야. MP3 미분적분이야. 통신기술 다 미분적분이야. 거시경제, 미시경제 다 미분적분이야. 그렇게 가르쳐줬다면 그런 관점을 갖게 했다면 미분적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태도도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죠? 외워야 돼. 이거였잖아요. 너 이거 못 외워서 이 문제 못 풀면 너 대학 못 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너 대학 못 가서 나쁜 대학 나오면 너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생을 살 거야. 뭐 이런 걸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거는 관점을 준 게 아니라 협박한 거죠. 근데 그 과목을 바라보는 관점을 디자인해주면 애들이 거기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응? 이거 나는 필요한 거네? 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미분적분을 경제학자가 배워야 되는 거 맞네? 그럼 얘한테 렐러번스가 달라져. 이게 연관도가 달라진다고요. 관점이 딱 바뀌면 주변에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또 굉장히 꼭 여쭤보고 싶었고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베스트 원하고 대 온리 원 개념이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 원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온리 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고 그렇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자기를 자기답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그 베스트 원과 온리 원의 개념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요, 희한하게도 자기 직업을 얘기를 하면 직업이 꿈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럼 기자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꾸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 방송하는 후배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배 여기자인데 저 그만두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보면 직업이 꿈이어서 그런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난 어떤 게 되고 싶다 뭐 이런 그게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온리원이 되면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직업은 내 거잖아요. 근데 기자는 뭐 이 기자도 있고 김 기자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페티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퍼스펙티브가 보면 얘는 짝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따라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자는 따라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 직업이 된 거지.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기자로 계셨고 그다음에 또 사업가로 계셨고 이제 관점 디자이너까지 되셨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전 3개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토기로 끝나는 그 회사가 잘 됐을 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운이다. 운일 수도 있다. 약간 화가 났어요.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보여줄까? 그래서 했는데 진짜 다 저랑 해서 잘 된 케이스들이 3개 이상 생긴 거예요. 그다음부터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다가 보면은 내가 내 박용구라는 사람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든지 그만두게 돼요. 근데 이제 보면 내 가치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과연 그러니까 그게 관점 디자이너고 다른 사람들하고 못 보는 걸 보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텐션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3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3개가 뭘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근데 복을 리필하고 싶어요. 복을 리필이요? 네. 복. 네, 복. 네.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진짜 뭐 행운이 온 것 같다. 복이 온 것 같다. 근데 우리 선배가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호야 복을 아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복을 리필하자. 그 방법은 복을 내보내야지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새끼쳐서. 그럼 베푸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로 내가 베푼 복이 있어야지만 그 복이 다시 리필이 되더라고요. 또 내가 이렇게 벌려놓은 복이 있어야지만 그 복이 나가 새끼쳐갖고 돌아오지. 아무것도 내가 좋은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복이 리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복을 리필하는 방법으로 베푸는 거를 하자. 그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는 기업들한테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계약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착한 일 하실 거죠가 있어요. 막연하게 착한 일이라도 돼요? 아니면 아니죠. 구체적으로? 그 방향 같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 하실 거죠?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런 노력이라도 하게 되는 거. 그것도 복을 짓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강연도 멈추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돈을 버는 일도 있지만 아까 제가 그 5개 중에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 김범수 부장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고. 돈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 있어도 못해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버는 돈을 저는 이렇게 막 모아두고 카네기의 부의 복음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또 살았을 때 쓰라는 거잖아요. 주워서 뭐 남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서 좋은 거 네가 번 돈이 좋게 쓰이는 걸 네 눈으로 확인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좋은 생각으로 쉐어드 익스피리언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남들이 행복해지는 거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원래 그런 성향이셨어요? 원래 그런 없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니요. 아니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친구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기자 때도 이렇게 보면 취재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기자를 딱 10년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건방진 거 되게 싫어해요. 불쌍할 땐 당나귀라고 불러요. 그냥 이 사람이 뭐 무슨 신문사 기자구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 타이틀을 띄고 나서 비참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선배들도 나가서 막 사업하다 망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생각한 거는 딱 그거였어요. 아, 내가 기자를 하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거는 뭐냐면 쫄지 않는 거였어요. 기자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빌 게이츠도 7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빌 게이츠를 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난 누구나 만날 수 있구나. 만나서 쫄지 않는 거예요. 뭐 인터뷰로 만났으니까 뭐 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죠. 그거를 10년 동안 익히신 다음에 정말 10년이 되시던 시점에. 네,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2000년도에 벤처기업이 막 불면서 부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떼돈을 버는 거죠.
근데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을 썼어요. 건방지지면 무조건 망한다. 근데 벤처기업 회장들이 돈이 막 너무 갑자기 벌리니까 아나무인인 거예요. 자기가 막 진짜 당연하게 고개 숙이고 막 이랬던 사람한테 돈 있으니까 막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지금 탑클래스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돈을 벌면요, 명품 사고, 돈 쓰기에 바빠요. 명품 사고, 뭐 집 사고, 차 바꾸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2단계는 좋아하는 걸 찾아요. 와인, 뭐, 그 다음에 뭐 차, 시계, 뭐, 그 다음에 뭐, 책, 뭐, 오디오, 뭐, 이런 걸 찾아요. 네? 세 번째가 행복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남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진짜 탑에 가 있는 사람은 이게 얘들 얘기하는 걸 보면 몇 단계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시계가 이게 뭐 어디 있고 뭐 그럼 1단계구나.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품이 어떻고 막 이러면 아직 멀었구나. 근데 이제 뭐 좀 허름하게 입었어도 난 누가 나 때문에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일을 하지? 나로 인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은 4단계까지 다 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많이 배웠어요, 주변에서. 돈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도 이미 4단계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억울하다고 그래요. 1, 2, 3단계 거쳐서 좀 가고 싶은데 자기는 4단계 와 있더라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굉장히 선물을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선물이지만, 그리고 아까 그걸 복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행운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선물,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큰 선물과 또 앞으로 나누고 가고 싶으신 선물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큰 선물은 그 김범 수장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고,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좀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보였을 그럴 때인데,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래서 커넥팅 더 다시란 말을 좋아해요.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기자 출신이 무슨 홍보를 해, 뭐 쪽팔리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도 이렇게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홍보 대행사, 홍보 이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틀을 깬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빚을 갚기 위했다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 얘기해주고 저한테 또 책을 선물해준 게 있어요. 김범장이 저한테 주셨던 책들이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진짜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이 많이 이 책에 들어있으니까요. 네. 이 책이 한 권의 책이지만 진짜 10,000가지의 관점을 만들어내고, 또 한 권의 책이지만 10,000가지의 생각을 만들어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 행복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선물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